자, 오늘 이제 7일차 리눅스 수업을 시작을 할 거고요. 어제 하던 거에 이어서 좀 진행을 할 건데, 일단은 우리 머신을 다 켜봅시다. 떼낼 수 있도록 시작. 이제 OS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에 이거 골라 주셔야 돼요. 위에 있는 걸로 엔터. 기다리셔도 뭐 알아서 그 자동으로 들어가긴 할 텐데 굳이 기다릴 필요 없으니까 엔터 눌러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루트 코리아 12313 검색하고 들어올게요. 각자 로그인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IPA 띄고 ADDR 해서 우리 랜카드 상태 일단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랜카드는 꺼져 있죠? 이거는 꺼져 있는 상태였잖아요. 이게 왜 꺼졌을까요? 우리 분명히 어제 끄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켜져 있는 상태에서 종료했거든요. 이게 왜 꺼질까요? 지금은 우리가 아직 자동으로 얘를 잡아주라고 설정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설정을 좀 바꿔줄 건데, 그 전까지는 컴퓨터가 부팅될 때마다 꺼져요, 얘는. 그래서 일단은 얘를 킬 겁니다. IP up, IF up, EMP 0S3. 그래서 먼저 켜줄 거고, 잘 켜졌나 확인도 한번 할 겸 IP도 볼 겸 들어가 볼게요. 자, 키는 명령어랑 IP 확인하는 명령어는 우리 어제 다 했던 거예요. 똑같은 거 사용을 한 거니까. 자, 지금 부팅 하자마자 랜카드 먼저 켜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려고 켰다고 한다면 일단 인터넷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얘를 가지고 뭐라도 할 거니까. 인터넷도 없이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없죠. 그래서 인터넷부터 켜준 거예요, 컴퓨터 켜고. 컴퓨터 켤 때 로그인 먼저 하는 거고, 로그인하고 들어왔을 때 먼저 이 랜카드 상태 확인하고 그다음 켜주고, 다시 지금 상태를 확인한 상태죠. 랜카드가 잘 켜져 있는지 확인을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이거 보려고 사실 들어온 거예요. 10.0.2.15라고 하는 이 IP 주소 보려고 왔습니다. 이거 여러분들도 아마 저랑 똑같은 공통일 거예요, 지금. 자, 여기 키게 되면은 EMP0S3 이 밑에 좀 많아지죠, 설명이. 그 중에 iNet이라고 하는 이 부분, 이게 해당 랜카드의 IP예요. 자, 이 IP를 가지고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어제 NSLOOKUP 네이버 해가지고 IP 주소 봤죠? 그 주소들이 이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네이버 웹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그 웹 서버의 IP예요, 그게. 우리도 지금 이 리눅스에 만약에 접근을 할 거다, 누군가 접근을 할 거다 라고 하면 이 IP가 그 I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0.2.15라고 하는 IP를 알아놨어요. 10.0.2.15 일단 알아놨고요. 얘가 우리 리눅스 IP 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아놨는데, 제가 이걸 왜 알았냐면은 다시 윈도우로 잠깐 와서요, CMD를 킬 거예요. 자, 우리가 어제 이거는 따라치 마시고 nslookup naver.com 해서 이런 애들이랑 한번 소통을 해봤죠. 뭘로 했어요? 핑으로 야, 너 살아있냐? 보내봤죠. 네이버는 막혀있어서 안됐고요. 그쵸? 얘는 정상적인 결과가 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뭐 해봤죠? 구글이었는데 구글이 됐던가요? 그러면 nslookup, 제가 어제 co.kr로 했던 것 같은데 얘를 복사해서 핑 붙여넣기. 얘는 이렇게 통신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자, 지금 이게 네이버는 막혀 있어서 차단되어 있어서 통신이 안 되는 거고, 얘는 뚫려 있어서 통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랑 한번 해볼까요? 우리 복사해서 여기다가 핑 붙여넣기. 얘 안되죠. 저 지금 요청 보냈는데 안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안되는 모습이었잖아요, 그쵸?
얘는 제 컴퓨터, 지금 현재 내 로컬 컴퓨터 안에 있는 버추얼 박스 안에 있는 가상 머신인데 왜 접속을 못할까요? 내가 뭐 막거나 한 것도 없는데 왜 안 될까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알려드리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여기서 뭐부터 켰죠? 인터넷 켰죠? 랜 연결했죠? 좀 랜선이 뽑혀있던 상태 같은 느낌인데 우리가 꽂아줬어요. 인터넷 정상적으로 되라 하고, 그죠? 그게 정상적으로 돼야 이 inet IP가 나와요. 지금 처음에 IP ADDR을 처음 했을 때는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 요만큼 안에는 없잖아요. IP 어디에도 안 나와있죠. 얘를 켜야만 우리가 이 IP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킨 거고, 그죠? 그래서 인터넷이 켜져 있지 않으면 애초에 얘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인터넷이 켜져 있죠. 근데도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부터 그림을 좀 그릴 건데 색깔로 구분을 좀 할 거예요. 자, 가장 먼저 이 보라색은요, 그냥 우리 세상이에요. 세상. 전 세계. 특정 뭐 공간도 아니고 어떠한 기계도 아니고 그냥 세상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이 세상 안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컴퓨터를 다루고 있으니까 우리의 컴퓨터가 있다고 해볼게요. 너무 큰가? 좀 작게. 이 세상 안에 우리의 컴퓨터가 존재해요. 그리고 이 컴퓨터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OS가 있어야죠. 네, OS가 있습니다. 그리고 OS가 있으면 그 안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각종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어플리케이션 등등, 뭐 구글, 알집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여기에 뭐 기타 등등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가상머신을 쓰기 위해 딱 설치한 버추얼박스라고 하는 애도 이렇게 들어있겠죠. 그냥 프로그램들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들. 이런 그림판도 이런 데 있겠죠? 어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버추얼박스가 생겨났는데 우리가 이 버추얼박스를 설치한 이유가 이 안에 또 하나의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근데 기계를 하나밖에 못 만드나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 개 만들 수 있죠? 근데 우리 지금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만 그릴게요. 자, 이렇게 기계를 만들 수 있는데 사실상 이 기계는, 이 버추얼박스 안에는 또 하나의 세상이 있습니다. 자, 버추얼박스 안에 기계가 있으려면 이 세상이라는 게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 기계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 기계 안에 뭐가 있다고요? OS가 있죠. 우리 지금 리눅스 설치했잖아요. 그쵸?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 현재 컴퓨터예요. 버추얼박스 설치하고 가상머신 만들고 그 머신 안에 리눅스 설치한 것까지가 이런 그림이 돼요. 뭐 기타 프로그램들이야 뭐 다양한 거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CMD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이 작업은 어디로 통신을 보내는 거예요? 윈도우에서 리눅스로 통신을 보내려고 한 거죠. 윈도우에서 리눅스로 이렇게 요청을 보내려고 한 거예요. 리눅스 안에 그 랜카드 주소로 우리가 요청을 보낸 거니까. 그쵸? 이렇게 빨간 선이 그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근데 안 됐어요. 얘가 안 됐단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통신을 못 했어요. 근데 서버도 켜져 있고 인터넷도 켜져 있고 문제가 없죠. 근데 안 돼요. 왜 안 되냐? 자, 기본적으로 이 바깥 세상과 이 버추얼박스 안에 있는 이 세상, 얘네들은 완전히 격리되어 있어요. 이 격리라고 하는 건 그냥 이 세계예요. 이 세계. 우리가 다른 세계라고 하죠. 이 세계. 완전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요청을 보냈을 때, 이렇게 보냈을 때 얘가 애초에 이 벽을 못 넘어요. 그래서 요청이 가려다가 이 벽을 넘지 못하고 으악 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청이 여기까지 못 가요. 여기까지 왔다면 얘가 살아있으니까 나 살아있어 라고 해줘야 되는데 안 됐죠. 이 벽을 넘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이에요. 일단 요걸 아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이어서 할게요. 이 윈도우도 그렇고요, 이 리눅스도 그렇고
이제 완전히 격리된 세상이니까 별개로 존재하는 건데, 어쨌든 이런 OS들은 이거구나. 자기 말고 뭐 외부랑 통신을 할 수 있는 이런 구멍들이 존재해요. 근데 이 구멍은 1부터 65,000번대까지 되게 많은 구멍들이 존재합니다. 엄청 많아요. 대충 65,000개면은 되게 많은 거죠. 이렇게 구멍들이 존재하게 되고, 얘도 똑같아요. 이런 구멍들 똑같이 있어요. 대충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죠, 1번부터 65,000번대까지 있다고. 그럼 이 구멍들의 이름은 그 번호인 거예요. 그게 포트예요. 포트.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법한 이제 포트라고 하는 친구가 이 OS가 갖고 있는 외부와의 통신을 위한 구멍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포트는요, 이 OS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내부 프로그램들 있죠, 얘네들끼리도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연결되어 있는 포트가 있어요. 있기도 해요.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운영체제 안에서 이 포트랑 여기서 쓰는 포트랑 여기서 쓰는 포트랑 중복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윈도우를 쓰는데 지금 현재 나는 요 기능으로 뭐 한 2000번대를 쓰고 싶어요. 2000을. 근데 여기서 이미 2000을 쓰고 있대요. 그럼 이거 못 써요. 번호는 1번부터 65,000번대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얘네들도 포트를 쓸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처음에 포트, 이 구멍들이 왜 있다 그랬죠? OS가 외부와의 통신을 하기 위해 구멍을 뚫어 놓은 거다 라고 했죠. 자, 그럼 볼게요. 우리가 이걸로 해야겠다. 지금 이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예요. 애초에 OS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이게 만약에 CMD였다 라고 한다면, 이 CMD가 뭐 하려고 했죠? 리눅스로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여기를 넘지 못하고 죽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구멍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얘한테 접근하려면 뭘 해봐야 돼요? 구멍으로 시도를 해봐야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핑을 날리고 있을 때 우린 네이버한테 구멍 포트 번호 같은 걸 적어줬었나요? 구글 할 때 그런 거 해봤나요? 안 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IP랑 포트에 대한 내용인데, 자, CMD에서 핑으로 보낸 요청은 여기를 넘지 못하고 죽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은 이런 포트가 있다. 일단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 포트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어제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색깔이 잘 안 보이는데, 우리 푸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거예요. 푸티. 얘를 설치해서 이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을 윈도우에 설치를 할 거고요. 얘를 통해서 여기다가 시도를 해볼 거예요. 이때는 이 구멍까지 입력을 해서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푸티를 먼저 설치를 해야 돼요. 푸티는 설치법이 되게 간단해요. 그냥 크롬에 푸티라고 검색을 하시면, 근데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원격 접속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은데, 리눅스는 일반적으로 얘를 되게 많이 쓰고요. 다른 거 본인이 편한 거 있으면 그거 쓰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저는 푸티를 할 겁니다. 자, 다운로드 푸티 이거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다운로드 푸티 누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 나오는데, 여기서 맨 위에 있는 이거 64비트 곱하기 86짜리 이걸로 설치해 주시면 돼요.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뭔가 받아질 거고요. 기존에 있으신 분들은 새로 안 해도 되고요. 근데 학원 컴퓨터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자, 다 됐으면 그냥 클릭. 그럼 이런 셋업 창이 하나 나오는데, 얘는 뭐 특별히 할 게 없습니다. 그냥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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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톨, 그냥 쭉 다음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끝났으면 피니쉬 하시면 되고요. 이거 나온 거는 리듬이라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설치하면은 한 번쯤 꼭 읽어봐야 되는 주의사항 같은 거 적혀있는 파일인데 끄셔도 됩니다. 이거
아, 멈춰 있어요? 네. 좀 기다리시면 될 거예요. 네. 다 그러시나요 또? 네. 기다리시면 될 겁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뭐지? 그 가상 컴퓨터를 만약 윈도우를 깔아서 메신저를 안에다 깔면은 음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랑 소통이 어려운 거예요. 자, 일단 이 버추얼 박스 안에다가 머신을 하나 만들고 거기다 윈도우를 깐다는 말씀이시죠? 윈도우를 설치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카카오톡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바깥이랑 통신이 어디 바깥? 이 로컬 아니면 아예 다른 사람이요?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카톡을 보내는 행위는 가능한 거예요. 자, 버추얼 박스로 윈도우를 쓴다. 생각해 본 적은 없는 상황인 건 맞는데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설정해야 될 것들이 꽤나 많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된다는 아닐 거예요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맥에다가 윈도우를 설치하는 것도 이거랑 비슷한 건가요? 그러니까 기본 처음 OS가 맥이고 그 안에다가 버추얼 박스 깔고 윈도우를 설치한다? 그쵸? 그건 뭐 똑같이 다 할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이제 우리 이거 ISO 파일 받아야 되잖아요. 리눅스 이 페퍼판. 그것처럼 윈도우도 그걸 구해야 돼요. 근데 윈도우는 그게 아마 있나 모르겠네요. 그거는 왜냐면은 이런 머신을 써서 가상 서버를 만드는 게 뭐 물론 윈도우도 당연히 가능한 거지만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저는 리눅스 말고는 해본 적이 없어서 네. 일단 아직도 멈춰있나요? 네, 전혀 문제있지 않아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기다려 보고 잠깐 녹화를 멈추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이거 설치하는 거 잠깐 기다리는 동안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제도 살짝 들었던 말이긴 한데 다시 한번. 자, 리눅스 잠깐만요. 리눅스를 사용하는 유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컴퓨터 앞에서 사용한다. 원격에서 사용한다.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자, 이건 뭘까요? 진짜 그 리눅스 서버 앞에서 그 컴퓨터를 통해 얘를 컨트롤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얘는 뭘까요? 지금 우리가 설치한 푸티 같은 걸 활용해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이 서버가 어디에 있든 간에 내가 있는 위치에서 이 서버에 접속을 해서 얘를 컨트롤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들었던 내용이랑 비슷한 거죠? 똑같은 얘기인데, 자, 실제로 이렇게 사용하는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될까요? 얘는 아무리 많이 쳐줘도 봤자 한 0.5%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는요?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얘가 0.5면 얘는 그 나머지겠죠? 네, 그 외에 대부분은 다 원격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뭐가 편해요? 이동을 안 해요. 그쵸? 어제도 했던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서비스를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그 운영되는 애를 집에서 서버를 돌려도 가능은 하지만, 이거 첫 시간에 했던 얘기죠? 가능은 하지만 좀 뭔가 문제가 없이 24시간으로 풀로 돌아가야 되는 서버의 특성상 집에서, 가정집에서 돌리기에는 전기 요금도 문제가 있을 거고, 가끔가다 생기는 정전의 문제도 있고, 가끔가다 한 번씩 인터넷이 끊기는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쵸?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운영한다라고 하면 내 서버를 IDC에 입주를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자, 어제도 말했죠? 저는 만약에 대전에서 서버를 운영하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했는데 그 서버가 서울 판교에가 있대요. 판교에 있는 IDC 센터 어딘가에 들어있대요. 그러면 만약에 내 서버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어요. 서버 컴퓨터가 만약에 꺼졌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일단 꺼졌대요. 자, 그럼 원격으로 접속 가능해요? 안 돼요. 이건 가야 돼요. 이런 경우가 이 0.5%예요. 서버가 진짜 불합리하게,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게 꺼졌다, 문제가 발생을 했다, 누가 끈 것 같긴 한데 일부러 끄지 않는 이상 서버는 잘 안 꺼져요. 원래 컴퓨터도 사실 렉 먹고 멈춰있기는 해도 자동으로 부팅이 꺼지진 않아요, 전원이 내려가지 않는 이상. 근데 서버도 똑같거든요. 어차피 IDC 안에 그 렉이라고 하는 이런 선반 같은 거에다가 피자 모양 넙대대한 PC를 꽂아놓는 거였잖아요. 똑같은 PC다 였잖아요. 그쵸? 같은 PC이기 때문에 얘도 누가 의도적으로 전원을 내리거나 전기를 끊거나 하지 않는 이상 서버가 안 꺼져야 되는데, 꺼졌다 그럼 원격 접속 안 돼요. 그럼 가야 돼요. 이게 0.5다. 그럼 가서 서버를 켜고, 혹은 가지 않고 전화로 그 관리하는 분한테 연락을 해서 서버 좀 켜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그 외의 경우 서버가 정상적으로 돌고 있어요. 꺼지진 않았어요. 문제는 있지만 꺼지진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얘까지 가려면 힘들잖아요. 그럼 내가 집에서, 그러니까 이 판교 IDC 안에 있는 내 서버에, 여기 안에 들어있는 내 서버, 내가 관리하는 서버랑 내 컴퓨터랑 연결만 해놓으면,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서 여기로 접근할 수 있게 세팅만 해놓으면, 나는 얘 서버가 꺼지지 않는 이상 제자리 그냥 어디든 내가 원하는 컴퓨터 가지고 접속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작업을 이렇게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설치하고 있는 푸티가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좀 달라요. 얘가 판교에 있진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작업을 한다, 이게 컴퓨터 앞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얘한테 직접 붙은 거니까. 근데 이거 화면 해상도도 떨어지고 너무 어두침침하고, 물론 이거랑 뭐 별 다르진 않겠지만 좀 해상도가 좀 더 좋아질 뿐이에요. 어쨌든 얘를 직접 다루지 않고 원격으로 다루기 위해서 푸티라고 하는 애를 좀 설치를 한 겁니다. 다 되셨죠? 네. 그럼 푸티를 한번 켜볼까요? 윈도우 키 누르고 푸티 검색하시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키면 이런 모습일 거예요. 다 이런 모습이시겠죠? 자, 여기서 많은 걸 건드릴 건 아니고요. 이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건데, 저는 좀 폰트랑 크기를 좀 바꿀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기 편해야 되니까. 여기 우리가 처음에 있던 곳은 세션이에요. 여긴데 밑에 윈도우의 어피어런스라고 하는데 눌러보시면은 여기 폰트 세팅이 있거든요. 전 이거 좀 바꿀게요. 그래서 디트 코딩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크기를 여러분들은 한 20 언저리만 해도 충분해요. 근데 저는 이제 화면이 잘 보여야 되니까 24? 26? 24? 24 이 정도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부족하면 뭐 더 늘리죠. 확인 누르시고, 자, 뭐 다른 건 더 건드릴 거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세팅을 바꾸잖아요. 푸티 세팅을 건드린 거거든요. 처음에 딱 설치하고 이제 세팅을 건드렸으면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여기 체인지에서 확인 누르고 나왔다고 얘가 그냥 완전히 저장이 된 게 아니에요. 세션으로 다시 가서 디폴트 세팅을 선택하고, 얘는 지우도록 할게요. 여기 20이 들어있던 거는 지우고, 디폴트 세팅 선택한 다음에 세이브를 한번 해줘야 돼요. 이러면 지금 이 디폴트 세팅 말 자체가 갖고 있는 게 기본 세팅이죠. 얘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완전 기본 세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거 방금 세이브 안 하고 나서 디폴트 세팅 선택하고 로드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폰트는 돌아가요, 예전으로. 그때그때 또 바꿔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한 번만 해놓으면 이제 여기서 뭐 IP 적고 포트 적어서 여기다 뭐 만들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곳들을 여러 가지 만들 건데, 여기 어떤 걸 만들더라도 얘를 기반으로 세팅이 찍혀 나올 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처음에 바꾸고 나서 확인하고 세션 와서 디폴트 세팅 클릭 세이브까지 하면 이제 진짜 기본 세팅 저장 완료 하는 겁니다. 자, 세팅은 세팅이고, 여기 보면은 호스트 네임이라고 해서 가로 열고 or IP 어드레스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포트라고 하는 애가 있네요. 제가 아까 포트 뭐라 그랬죠? 구멍이죠, 구멍. 외부 세계랑 통신하려고 만들어 놓은 구멍. 자, 그럼 여기는
그 구멍에 이름, 번호 적어주는 곳일 거고요. 얘는 뭐 적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이런 걸 봤다 그럼 IP 적는다 생각하면 돼요. 호스트 네임이라고 하는 되어 있는데 호스트 네임을 적어도 되기는 해요.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IP를 적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IP도 적어야 되고 포트도 적어야 되는 공간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잠깐만요. 자,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되게 중요해요. 자, 어떤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최소 조건으로 필요한 게 IP 플러스 포트예요. 최소 조건. 어떠한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최소 조건. 이게 없으면 여기에 접근을 못해요. 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웹사이트를 들어갈 때 우리가 사용하던 네이버나 구글 이런 데도 다 서비스예요. 웹 서비스예요. 이 네이버랑 구글 같은 웹 서비스를 쓸 때 우리가 이거 모르죠? 근데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도메인이 있죠. 도메인이 IP를 대신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NS lookup 해가지고 알아냈던 정보들을 가지고 이거 말고 네이버로 해봅시다. 이런 정보를 가지고 이 IP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네이버가 잘 나왔어요. 그쵸? 근데 보세요. 저는 분명히 최소 조건이라고 했고요. 이거 안되면 이거 못 들어간다고 했죠. 근데 지금 우리 어디까지만 입력한 거예요? 여기까지밖에 입력을 안 했죠. 이거 최소인데? 이거 필요한데? 우리 입력한 적이 없죠. 이게 왜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입력했던 IP 이거죠. 자, 우리는 지금 IP만 입력을 했습니다. 포트라는 걸 거들떠 보지도 본 적도 없어요. 자, 근데 여기에는 사실상 얘가 생략되어 있어요. 콜론이거든요. IP 다 쓰고 나서 콜론하고 80이에요. 자, 이대로 한번 엔터를 쳐볼게요. 그냥 네이버죠. 근데 보세요. 다시 이번에는 443이라고 숫자를 입력을 했어요. 콜론 뒤에. 얘는 뭐라 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연결이 안 되는 거랑은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를 가능하게 하려면 이렇게 HTTPS를 붙여서 다시 엔터를 쳐볼게요. 그러면 연결이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급 누르고요. 안전하지 않음인데 들어가 보면 네이버가 나와요. 그 얘기는 뭐다? 443 포트도 접속이 가능하긴 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신 이거는 주의 요함. 이게 왜 있는 거냐면 네이버가 사용하는 보안 인증서라는 게 있어요. 웹 보안 인증서가 있는데 그 인증서가 있으면 HTTP 접속을 차단해요. 기본적으로. 차단이라고 하긴 뭐한데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 접속을 할 때 예전에는 주소가 이렇게 시작하는 것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다 이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보안 인증서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이 S가 보안이 걸려있는 도메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보안 인증서가 걸려있는 페이지들은 얘로 접속을 해도 자동으로 얘로 넘겨줘요. 그렇게 세팅이 보통 되어 있어요. 리다이렉션 되도록, 그러니까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도록 세팅을 보통 해놓는데 이제 기존에 얘로 운영되던 사이트들은 이제 이걸 맞추기 위해서 도메인을 아예 새로 받거나 이러는 게 너무 번거로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우회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빨려 들어가도록 세팅을 해놓고 마는데 지금 아까 여기서 443 했을 때 여기 지금 보면은 이게 줄 그어져 있잖아요. 이게 이 포트로는 이 HTTPS 정상적인 보안을 통과한 접속을 못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뭐 여러가지 것들이 있는데 너무 깊게 이해하려고는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제 요즘에 이런 걸 쓰는 이유는 그냥 보안 인증서, 웹 보안 인증서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주소를 볼 수 없는 거, 이런 주소를 입력하더라도 그냥 알아서 여기로 넘어갈 거예요. 그런 이유가 다 이것 때문이다. 보안 인증서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SIS 작업을 하시면 이 보안 인증서는 작업할 일이 꽤나 많아요. 리눅스 서버가 됐던 윈도우 서버가 됐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서버든지 간에 내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웹 보안 인증서를 작업해야 되는 경우가 와요. 저도 실제로 많이 했고. 그리고 인증서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다뤘던 인증서는 유효기간이 1년짜리라서 매년 한 번씩 해야 되는 작업이었어요. 귀찮지만 인증키를 계속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 중요한 건 이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 80이라고 하는 게 생략이 되어 있었다. 그럼 얘는 도대체 왜 생략을 할까요? 자, 이것도 잠깐 예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좀 가져보죠. 예전 얘기를 잠깐 할 건데,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볼게요. 뭔가 시청에 갔어요. 뭔가 볼 일이 있어서 시청에 갔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갔습니다. 여기가 시청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시청 안에 뭐 이렇게 책상이 길게 쭉 있고요. 그 안에 뭐 어떤 부서 업무마다 좀 분리가 되어 있죠. 그렇죠? 이 창구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는 뭐 이 업무를 봐주시는 친절하신 공무원분들이 계시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청을 방문을 했습니다. 딱 갔어요. 시청 문이 여기 이렇게 있었다고 해볼게요. 우리가 시청 문 앞에까지 딱 왔어요. 볼일을 볼 수 있나요? 못 보죠. 자, 우리가 현재 지금 IP까지만 입력을 하는 게 이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IP까지만 입력을 하면 이 문 앞에까지 그냥 문까지 온 거예요. 이게 IP 상태. 그 뒤에 콜론 찍고 포트 적어줬죠. 그 포트가 이 창구들이 갖고 있는 번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명확하게 이 네이버, 그러니까 다시 그림판을 하나 꺼내서 자, 비슷한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이게 네이버가 운영하는 서버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 안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네이버라고 하는 이 페이지를 볼 수 있는, 얘를 볼 수 있는 이 서버만 운영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있는지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네이버를 위한 웹서버가 있을 거고, 뭐 이걸 뒷받침하기 위한 무슨 서버가 있고 무슨 서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가 IP만 입력을 한다? 그러면 여기 서버까지, 해당 서버 컴퓨터까지만 접근을 하고 지금 더 이상 못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를 못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뒤에 포트가 붙으면 이제 이 포트, 얘가 우리가 지금 80 입력했죠? 80 포트 80이라고 하는 창구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포트까지 입력을 해주면, 그러니까 문을 들어가고 나서 난 네이버 쓸 건데 하면 네이버 웹서버로 찾아가는 그 방법이 이 포트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포트는 사실 얘는 이제 다음이라고 해볼게요. 다음에도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있는데 이 포트가 무조건 80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려 줄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옛날에는 실제로 누구는 80, 누구는 81, 누구는 뭐 이랬어요. 포트 번호들이. 그럼 우리가 그 웹사이트에 정상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IP랑 포트를 알아야만 했어요. 불편했죠. 그쵸? 그래서 요즘 넘어오면서 통일시켜 버린 겁니다. 이 뒤에 오는 80이라는 포트를 주로 사용하는 포트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이걸로 다 같이 쓰자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것까지만 입력을 해도 얘가 생략이 되는 거고, 얘가 생략이 가능한 이유는 너도 나도 이 포트 쓰자라고 약속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포트로 들어와라 라고 약속을 해놔서 우리는 이렇게 입력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아까 다른 경우처럼 국을 가지고서 한번 볼게요. 얘도 입력하면 국을 가겠죠? 근데 80까지 입력하면 국을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80이 잘못된 거였다, 만약에 이렇다, 888이다 이러면 못 가요. IP 주소는 맞죠? 지금 가던 주소죠. 근데 포트가 바뀌었더니 못 가죠. 지금 그 해당하는 포트에 일치하지 못하면 우린 못 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최소 조건 이 두 개를 무조건 만족을 해야만 우리는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못 가고 계속 돌고 있죠. 근데 얘를 뭐 443이다. 얘도 뭐라고 할 거예요 아마. 이건 아마 얘는 이것도 안 될걸요? 아 이거 되는구나.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이 뒤에 80이 생략된 이유는 우리가 모두 약속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웹 서비스들을 80 포트로 약속해놓고 쓰면 사용자들이 이거를 따로 암기하지 않아도 편하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입력하는 이 도메인을 치고 들어가면 이제 이 내부적으로 일어났던 이런 일들을 찾아가는 일들을 다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이게 이제 IP랑 포트에 관련된 좀 기본적인 개념 내용이었고요. 여러분들 그래도 이제 서버에 대한 지식, 서버를 다루려고 하면은 이 정도는 그래도 알고 있어야 돼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실제로 한번 연결을 해보는 것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